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어떤 분께서 제 채널의 영상들은 이 차량들을 되게 자세히 보여줘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니로 하이브리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니로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량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니로 2세대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3가지 옵션만 추가한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실내 시트는 차콜 시트입니다. 입고된 지 하루 만에 벌써 계약이 됐습니다. 어느 분께서 계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선점하셔서 이 의무 보유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2개월 뒤에는 내가 무조건 이 차를 사겠다 이렇게 계약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시차도 그렇고 재고차도 그렇고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시차 구매도 되게 치열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로 하이브리드 저와 함께 아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는 스타일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가운데에는 이런 렌즈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프로젝션 타입의 전구가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입니다. 방향 지시등도 전구 타입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주간 주행등은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조금 더 멋있는 LED 헤드램프와 LED 방향지시등이 적용되고요. 안개등도 적용이 되지만 이 차량은 안개등도 빠져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은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요, 이 아래쪽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전방 레이더 센서 커버도 있고요. 위쪽 그릴은 여기 오른쪽 부분, 운전석 부분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색의 몰딩이 헤드램프 위쪽 끝까지 쭉 이어지게 이렇게 생겼고요. 기아 엠블럼은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후드 파팅 라인은 범퍼 위쪽, 엠블럼 위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후드 쪽에는 이런 캐릭터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살짝 튀어나와 있기도 해요. 후드 위쪽에는 가니쉬가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에는 없었던 이런 가니쉬인데요, 기존의 니로는 와이퍼를 들었을 때 그냥 들리는 타입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플라스틱 커버가 추가되면서 와이퍼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런 몰딩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보닛 부분에는 타이거 페이스, 기아의 디자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런 라인이 추가되어 있고요. 앞유리 상단에도 비슷한 라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범퍼 하단부에도 같은 라인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니로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스포티지도 보면 이런 식으로 기아가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는 이 정도로 보시고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범퍼 가니쉬와 휠 아치 가니쉬, 그리고 도어 하단부 가니쉬가 모두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무광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유광 하이그로시 재질로 마감이 됩니다. 휠 타이어도 스타일 옵션에 따라서 휠 크기와 디자인이 달라지는데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 16인치 휠 타이어입니다. 하이브리드답게 휠 대부분이 막혀 있는 타입이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검정색 부분이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은색 부분, 커팅된 부분들은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솔루스 TA31이라는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205mm의 60 편평비와 16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휠 하우스 안쪽에는 일부 커버가 적용되어 있지만 또 일부는 그냥 철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부식 방지를 위한 코팅제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봐도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 모양이 잘 보이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인데요, A필러 앞부분과 사이드 미러 하단부는 검정색 유광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끝쪽에는 방향 지시등이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를 따라서 크롬 몰딩이 쭉 이어져서
뒷유리 끝에서 끝납니다. A필러 부분과 B필러 부분, C필러 부분은 무광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C필러 끝쪽에는 조그만한 돌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손잡이는 차량의 색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스마트 커넥터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 커넥터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손잡이의 안쪽과 바깥쪽에 터치 센서가 적용되고요. 이번에 디지털 키 2라는 옵션이 제공되면서 기존에 불편했던 디지털 키 어플을 켜지 않은 상태로 휴대폰 태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이드미러 끝쪽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후측방 경보를 알려주는 경고등이 있습니다. 도어 하단부는 따로 플라스틱 마감을 하진 않았고요. 그냥 철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휠 아치도 이런 식으로 검정색 무광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요. 뒷범퍼로 쭉 이어집니다. 살짝 뒤쪽에서 보면 이런 돌기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범퍼까지 내려와 있진 않고요. 휠 아치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렉은 특이하게 검정색 유광 하이그로시 재질을 쓰고 있고요. 샤크핀 안테나도 최신형 차량답게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번 니로 2세대의 시그니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C필러 가니쉬인데요. 이 차량은 옵션이 추가되지 않아서 차량의 색상과 동일한 마감을 쓰고 있습니다. 엣지팩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도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부품이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차체에다가 이 부품을 덧대서 다른 색으로 도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공기가 흐를 수 있게 에어 커튼이 제공됩니다. 이번 니로 2세대는 특이하게 이 브레이크 램프가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브레이크 램프가 유리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번 니로 2세대는 뒷유리와 같은 높이의 이 브레이크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패턴도 그려져 있고요. 지금 미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특이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브레이크 등입니다. 기존 니로도 이 스포일러가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이번 니로도 스포일러가 상당히 큰 느낌입니다. 스포일러의 형상도 기아 정체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라인은 루프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니로 보조 제동 등은 끝에서부터 길게 여기까지 이어지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상당히 멋지게 브레이크 등이 켜지게 됩니다. 브레이크 등이 꺾이는 부분에서 라인이 이어지고 이 라인에 맞춰서 뒷유리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기아의 SUV처럼 이 와이퍼가 상단에 숨어있는 타입은 아니고요. 유리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아 엠블럼과 후방 카메라 보이고요. 번호판 등은 전구 타입입니다. 니로의 글자체도 바뀌었고 하이브리드 배지도 바뀌었습니다. 방향 지시등과 후진등은 범퍼 하단부에 위치하게 되고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LED 방향 지시등과 LED 후진등이 적용됩니다. 후방 반사판은 전면에 있는 주간 주행등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후방에 있는 이 범퍼 가니쉬도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유광 하이그로시로 변경이 됩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수도꼭지 타입의 머플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로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쓰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차량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주유구 여는 방식도 푸시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유캡도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고요. 주유캡 닫는 잠금 방식도 조금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자, 스마트 키도 원격 시동이 가능한 스마트 키가 추가됐고요. 도어 손잡이 안쪽에는 이렇게 램프도 켜집니다. 문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도 올라갑니다. 또 열림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창문이 내려가는데 운전석만 작동됩니다. 이건 K3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이번엔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어의 구성이 투피스가 아닌 원피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어 상단부는 우레탄 마감으로 푹신푹신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도어 손잡이는 골프채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아 차량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생겼습니다. 두 번 당기면 문 잠김 해제가 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도 우레탄 마감처럼 보이는 푹신푹신한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소재를 써서 새로운 촉감의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서
색칠을 한 부분입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운전석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파워 윈도우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는 아닙니다. 전자식 차일드락 제공됩니다. 특이하게 이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플라스틱 소재를 썼고요. 손잡이 안쪽에는 공간이 좀 작은 느낌입니다. 도어 스텝부, 페달부도 상위 트림에서는 메탈 소재를 쓰고 있는데 프레스티지에서는 고무로 마감되어 있는 페달입니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번에 시트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바이오 인조가죽 시트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이 바이오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는데요. 실제로 만져봤을 때 일반 인조가죽 시트보다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 들고요.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처음 느껴보는 소재입니다. 이번에 시트도 상당히 얇게 디자인돼서 뒷좌석에 탔을 때 조금 더 넓은 무릎 공간을 보여줍니다. 핸들은 전동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동식으로 레버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다른 차량들은 이 부분의 버튼이 이렇게 일자로 나열되어 있는데 살짝 휘어져서 운전자를 감싸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12V 배터리 리셋 버튼도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추가가 됐죠.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EV6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플라스틱 홈커버 쓰고 있고요. 핸들은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시동을 켜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10.25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멀티미디어 화면이 켜집니다. 하나로 이어진 것 같지만 패널은 따로 켜지고요. 같은 높이에 위치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화면은 살짝 낮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은 살짝 꺾여서 아래쪽으로 낮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아랫부분도 따라서 살짝 꺾여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커브드 화면은 아니고요. 여기가 살짝 꺾여 있는 카니발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드램프도 켜집니다. 이 무드램프는 대시보드 안쪽에 위치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크래시패드 상단도 도어 팔꿈치와 비슷한 소재를 사용해서 새로운 느낌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한 기능이 있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오토 헤드램프, 옵션에 따라서 오토 와이퍼까지 제공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EV6와 동일하게 핸들 왼쪽에 위치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계기판의 디자인도 바뀝니다. 에코와 스포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 제동 브레이크로 쓸 수 있고요. 오른쪽 레버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이 켜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패들 시프트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 동일하게 변속기의 기어 단수를 변경할 수 있는 변속 레버로 작동됩니다. 최근에 기아에서 출시한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전환식 버튼 조작계가 적용됐습니다. 드라이브 온리 기능도 활성화되고요. 버튼의 소리가 조금 이쁘게 들립니다. 비상등은 여기에 위치하고요. 버튼도 함께 깜빡거립니다. 아래쪽에는 12V 소켓도 있고요. USB 리더기, C타입 충전 단자, 휴대폰 무선 충전은 이곳에 패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이라서 기어 노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츠 타입의 기어 노브고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켜지고요. 후방 센서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기어 노브 왼쪽에 위치하고요. 안쪽에는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조수석에도 제공됩니다. 주행 중 후방 영상을 보는 버튼도 있습니다.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제공이 됩니다. 이 부츠 타입의 기어 노브는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원형 다이얼 변속기로 제공이 됩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큰 수납함으로 쓸 수도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컵홀더로 사용해도 됩니다. 안쪽에는 조금 깊은 공간이 존재하고요.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안쪽에 조금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이 가운데에 있는 판을 꺼내서 더 넓은 공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슬림형 룸미러로 변경이 됐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위쪽에
꽂으시면 되고, SOS 버튼은 빨강색으로 변경됐습니다. 룸램프는 LED 방식은 아니고 전구 타입입니다. 썬루프를 추가하게 되면 LED로 변경됩니다. 화장등은 거울을 열면 켜지는 방식은 아니고요, 버튼을 눌러서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장 마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이 페트병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이것도 새로운 느낌의 소재입니다. 자,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골프채 형태의 손잡이를 쓰고 있고요, 2번 당기면 잠금 해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앞좌석은 푹신푹신한 소재를 썼지만 뒷좌석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바이오 인조가죽 시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헤드레스트는 모두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 가운데에 센터 암레스트, 컵홀더까지 제공됩니다. 자, 시트 뒤쪽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트가 얇아졌기 때문에 무릎 공간은 충분합니다. 히든 타입 시트백 포켓이 제공됩니다. C타입의 충전 단자 제공되고요, 2열 송풍구, 220V 단자도 있습니다. 앞좌석 헤드레스트는 앞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와 옷걸이형 시트입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2단으로 제공됩니다. 뒷좌석 룸램프도 전구 타입입니다. 자, 가운데 턱은 조금 높게 튀어나와 있는 타입입니다. 1세대 니로에는 없었던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2열 시트입니다. 뒷좌석 시트벨트 고정 장치도 있습니다. 1세대 니로에는 없었던 전동 트렁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버튼도 달려 있고요, 트렁크가 조금 더 깊어진 느낌입니다. 1세대 니로에 있었던 스크린은 사라진 모습이고요, 스크린 고정 부위도 없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램프도 달려 있고요, 이 안쪽에는 조금 깊게 다른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됩니다. 트렁크 바닥판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바닥 안쪽에는 타이어 임시 수리 킷이 제공됩니다. 빌트인 캠 옵션을 추가하시면 이 아래쪽에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고요, 하만 카돈 스피커 옵션을 추가하시면 하만 카돈 스피커 앰프도 트렁크 바닥에 위치하게 됩니다. 1세대 니로에 없어서 아쉬웠던 전동 트렁크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보닛에도 기존에 없었던 이런 쇼바가 적용되어 있어서 따로 작대기라 그러죠, 작대기 꽂아서 보닛을 개방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자, 하이브리드의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진과 모터가 함께 공존하고 냉각수 탱크도 2개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니로 하이브리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았겠지만 입고된 전시차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옵션이 좀 빠진 모델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옵션이 빠진 모델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프레스티지 트림이었고요, 니로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차량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